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분리되지 않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 사춘기 때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때 이것이 그들의 성인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다른 관점, 즉 어머니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분리되려고 시도할 때, 즉 어머니가 자녀의 모든 분리 시도를 막거나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자신이 분리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는 심리학에 관한 흥미로운 콘텐츠가 많이 있으니 이 영상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어머니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과의 분리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럼 오늘은 분리되지 않은 어머니가 마치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시간이 흘러 아이가 이미 20살, 30살, 40살이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아이는 여전히 5살이나 7살짜리 남자아이 혹은 여자아이로 남아있고 엄마는 여전히 아이를 통제하려 하며 조언을 해주고 가르치고 훈계하려고 합니다. 비록 아이가 이미 교육 수준이나 지적 수준에서 종종 어머니를 앞서거나 앞질렀고 여러 개의 고등교육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엄마는 예를 들어 간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그런 경우죠. 저는 예를 들어 3개의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본인이 인생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거나 비판하려고 하십니다. 즉 이런 어머니는 어딘가 과거에 머물러 있고 아이가 5에서 7살이던 시기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아직 아이를 통제할 수 있고 아이가 자신의 욕구와 엄마의 욕구, 자신의 감정과 엄마의 감정을 완전히 구분하지 못할 때입니다. 이런 엄마는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왜 엄마는 아이를 놓아주지 않고 아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마치 죄책감을 이용해 자신에게 묶어두는 걸까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마치 탯줄과도 같아서 심리적인 탯줄이 아직 청소년기에 끊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탯줄은 청소년기의 반항을 통해 끊어져야 하는데 말이죠. 아이 자녀는 이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나는 독립적인 존재야. 내가 더 잘 알아. 이제 당신은 나에게 더 이상 권위자가 아니야. 이것은 완전히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머나 이게 대체 무슨 무서운 사춘기 시기야 라고 말하며 이 아이를 꺾으려고 하고 아이의 의지를 꺾으려 하며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아이에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입하려 합니다. 왜 부모들이 이렇게 행동할까요? 그것은 사실 그들이 자신의 중요성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들의 삶에는 보통 흥미로운 것이 없고 온 삶을 바칠 만한 자기만의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공허합니다. 대부분 이런 부모들은 자기 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내면의 공허함을 자녀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삶이 지루하고 공허할수록 그들은 자녀에게 더욱 집착하며 자신을 영웅적인 어머니나 영웅적인 아버지라고 여기면서 자신의 중요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주로 어머니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자녀의 분리를 막는 것은 어머니이고 어머니 자신이 분리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제 아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약간 농담처럼 또 약간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는 어른이야. 이제 엄마는 내 인생에서 2번째야. 이제 내 인생에서 첫 번째는 여자애들이야.
하지만 남자친구를 잘 돌봐주세요. 이제 엄마 인생에서 그 사람들이 1순위고 나는 2순위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독립해야 한다는 걸 느꼈고, 엄마도 역시 독립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심리치료 선생님 중 한 분이 말씀하시길, 아이가 14살이나 15살쯤 되면 엄마는 아이의 삶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조금 줄이고 집착적이고 공격적인 사랑을 조금 걷어들이거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며 자신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에 주목하거나 혹은 자신의 파트너에게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파트너가 남편, 즉 아이의 아버지라면 더 좋겠죠. 하지만 보통은 아이들이 자랄 때쯤이면 엄마와 아빠 사이의 관계가 이미 전혀 흥미롭지 않게 되고 수많은 상처로 인해 이미 망가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도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남편이 아니라면 차라리 애인을 사귀는 게 아이를 집착하고 사랑으로 질식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이 저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 정말 잘 이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저에게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성인 의식과 독립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어요. 저는 그것에 전혀 서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아이가 자신의 내면 심리적 성장의 길을 이렇게 섬세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은 오히려 자녀에게서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녀의 삶에 집착하듯이 꽉 붙잡고 놓지 않죠. 매일매일 전화를 걸고 아이를 쫓아다녀요. 이렇게 아시다시피 부모식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왜 전화 안 했어? 왜 매일 전화 안 해? 이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요. 자녀들은 매일 전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행동이 아이들을 짜증나게 해요. 하지만 죄책감을 피하기 위해 아이들은 원치 않으면서도 그런 엄마들에게 억지로 전화를 해요. 그냥 의무를 다했다는 표시를 하려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충분히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불어넣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 아이는 엄마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이 삶을 원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 삶은 엄마가 자신의 선택으로 아이에게 선물한 거예요. 이건 선물이었지, 빚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보통 분리되지 않은 엄마는 마치 자신이 준 그 빚을 돌려받으려는 것처럼 행동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또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을 결제해주고 학교에서 잘 공부하는지 챙기긴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진정한 엄마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서적으로는 차가울 수 있고 불안할 수도 있으며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면서 아이의 경계를 침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엄마들은 심지어 자신의 중요성을 엄마라는 역할에서 과장하고 부풀리기도 합니다. 이런 엄마들은 자신을 엄마라는 역할과 동일시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개성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영웅적인 엄마야, 내가 너를 낳았어 라는 생각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다른 성취가 없고 창의성도 없으며 흥미로운 일도 없고 충분한 인간관계나 취미도 없어서 자신의 삶을 채울 만한 것이 없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엄마는 자신의 엄마 역할에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것이고 그걸로만 자신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입히고 먹이는 것만으로는 사실상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동물적인 수준입니다. 아이만 살아남으면 된다는 수준이죠. 하지만 진정한 어머니는 아이의 감정적인 영역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아이가 사춘기 때 아프지 않게 독립할 수 있도록 애착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엄마 자신은 건강한 애착 유형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와의 관계에서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 엄마는 거의 집착하게 됩니다. 엄마는 아이가 충분히 자주 전화하지 않았다거나 충분히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거나 엄마에게 충분히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아이를 비난합니다. 이런 부모들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전화 좀 해라. 우리 이제 나이가 들었잖니? 하지만 이런 모든 고고학적 조사를 시작해보면 이런 부모들이 사실 어릴 때는 매우 무관심하고 차가웠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랑과 따뜻함, 포옹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치를 하고 일을 하고 서로 다투는 데에만 신경을 썼고 아이에게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씨앗을, 어떤 작은 씨앗을 그 땅에 뿌렸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땅에서 나중에 뭔가가 자라나길 기대하지만 거기서는 아이의 죄책감 말고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 죄책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집니다. 그 아이는 부모를 돌보고 일종의 부모의 노예가 되며 부모를 위해 엄마나 아빠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즉, 역할이 뒤바뀌는 것이고 부모는 아이가 자신들을 위해 부모의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자신의 자녀에게 아이가 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노년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노년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즐겁고 충만하며 흥미로울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즉, 노년기는 본질적으로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결과이자 은유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들어서 사람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감정적으로 아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 사람은 아팠던 것입니다. 노년에 치매가 발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노년에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다면 이는 그 사람이 이 인생에서 경직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경직된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유연하지 않고 그냥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직 이렇게만 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식이죠. 그 다음에는 척추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관절도 아프기 시작합니다. 즉, 노년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노년이 찾아오면 사람은 무력함과 질병을 매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이 앞으로 병이 찾아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삶이 건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어머니나 아버지는 아주 좋은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 그는 또는 그녀는 정말 많이 변했어. 엄마가 변했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그녀는 더 부드럽고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이제는 소리를 지르지 않지만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전화를 해주길 필요로 해. 자녀가 관심을 주지 않으면 그녀는 그냥 서운해해. 왜 그런 걸까?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그 이유는 사실 이런 엄마는 나이가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사실 이것은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성격의 완화가 아니라 노년에 무력해질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성격의 완화야. 그래서 이건 진실이 아니야. 이런 성격의 부드러움과 착한 척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만약을 대비해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욕구와 관련이 있어. 그래서 이런 엄마는 집착하게 되고 아이에게 연민을 불러일으키며 그 연민을 이용해 조종하려 할 거야. 아, 나는 불행해. 내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영웅적인 엄마야. 나는 모든 걸 다 해냈어. 나는 내 아이들을 정말 사랑했어. 그런데 엄마에게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엄마는 아이들을 심하게 때렸고 심하게 학대했잖아. 하지만 그런 사람의 뇌는 그렇게 작동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 아니, 그런 일은 없었어. 아니, 너희가 다 꾸며낸 거야. 나는 영웅적인 엄마야. 그게 전부야. 그리고 그런 사람의 정신은 묻고 나이가 들어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엄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작동하기 시작해. 하지만 그들이 무관심만을 심어주고 전혀 정상적이고 건강한 심리의 부모가 아니었으며 아이가 마치 밭의 잡초처럼 아무렇게나 자라게 했을 때 과연 그들은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엄마가 분리되지 못한 한 형태로 동정을 유발하고 동정심을 이용한 조작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분리되지 못한 엄마의 또 다른 형태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 덧붙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영상을 이어가기 전에 항상 그렇듯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분리되지 못한 엄마의 두 번째 유형은 좀 더 공격적이고 공격하는 엄마입니다. 이 엄마는 자녀의 삶에 끼어듭니다. 계속해서 조언을 합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집에 찾아오고 심지어 방문할 거라는 말조차 미리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녀의 집에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을 지휘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엄마라면 다른 여성이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런 엄마는 심리적으로 아들의 연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자신으로 가득 채우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아니요, 그녀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성입니다. 이런 아들들은 엄마는 인생에 한 명뿐이고 여자들은 많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곁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와 겪었던 모든 문제들이 마치 하수구로 흘러가듯이 결혼한 아내나 인생의 동반자와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투영은 아내에게 쏟아지고 엄마는 여전히 이상화된 존재로서 받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엄마니까요. 엄마는 신성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리고 엄마도 아직 어떻게 보면 아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녀는 며느리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들을 며느리로부터 지키려는 독수리처럼 상당히 공격적이고 엄격한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들과 며느리를 내버려 두고 그들 스스로의 삶을 살며 자신들만의 경계를 만들어가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아니요, 그런 엄마는 젊은 부부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녀는 가족의 경계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그의 배우자가 그에게 어울리지 않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암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삶에서 어머니를 많이 닮은 여성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지 않은 엄마들은 사실 젊은 부부에게 암덩어리와도 같습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젊은 커플들에게 가족을 너무 빨리 소개하거나 내가 너를 우리 엄마에게 소개해 줄게 같은 보여주기식 행동을 서두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이건 정말로 불안한 신호입니다. 남자가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데려가서 이제 엄마가 미래의 며느리를 평가하게 하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매우 어리석은 신호이고 예의에도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평가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네가 선택한 것이고 네 선택입니다. 이 여자, 이 여성과의 관계를 네가 직접 쌓아가야 합니다. 엄마는 여기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엄마에게는 자신의 남편이 있으니 엄마는 남편과의 관계를 잘 쌓으면 됩니다. 제 경험상 남편이나 파트너의 어머니를 가능한 한 늦게 만날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은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장모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 하는 남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생각에는 커플이 먼저 자신들만의 경계를 세우고 젊은 가정과 부모님의 가정 사이의 경계를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말로 필요하다면 서로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네, 물론 부모님들은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녀의 삶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이 자주 자녀의 삶을 망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젊은 부부의 삶에 너무 깊이 관여하기 때문이죠. 또한 아들의 어머니들은 며느리와 경쟁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누가 내 아들에게 더 좋은 아내일까? 누가 내 손주에게 더 좋은 엄마일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막 젊은 가정을 꾸릴 때는 부모님께 최대한 의존하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어떠한 형태로든 의존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분리되지 않은 부모님의 존재로 인해 외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도 분리되지 않은 어머니나 혹은 아버지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대개 꼭 자녀의 분리를 방해하고 자주 자녀의 삶에 간섭하며 집착하고 관심을 요구하고 비난하는 어머니들과 더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